요즘 민주당에서 안희정이 뜨고 있죠. 지지율이 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눌렀습니다. 이제 문재인을 위협할 정도로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씨가 대선판에 뛰어들었을 때 저 밑바닥에서 헤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갔죠. 저 제주도 광주를 지나면서 경선할 때 확 올라가서 그냥 순식간에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노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안희정, 안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뒤에서 이 민주당의 민주당을 움직이는 어떤 그 세력이 이제 안희정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볼 때 이제 문재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무리 밀어줘도 이 35% 벽을 못 넘으니까 문재인은 어렵겠다. 그래서 안희정을 대타로 써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재인보다 안희정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안희정이 누굽니까? 안희정. 별로 알지를 못하죠. 저도 이것을 이제 조사하기 전까지는 안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인상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대로 도지사 일을 한 사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어떤지 잘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했죠. 제가 안희정에 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아주 제가 예상은 했지만 참 충격적인 일들을 그런 자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 안희정은 친노 핵심 세력으로서 주사파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티타임즈라고 하는 블로그, 이 카페인지 블로그인지 여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안 지사는 대단히 진지하고 원칙의 정치인이다. 오죽하면 국풍 80일 반대를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가서도 레닌처럼 혁명을 하겠다고 청춘을 바쳤을까. 노무현을 위해 감옥까지 갔던 안 지사이다. 레닌처럼 혁명을 하겠다고 청춘을 바친 사람, 국풍 80일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중퇴하고 대학 가고 검정고시하고 그리고 노무현을 위해서 감옥까지 간 대단한 열성파이고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나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2017년 1월 31일자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안 지사와 민주원 씨는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로 만났다. 캠퍼스 커플이었던 이들은 안 지사가 반미 청년회 사건으로 10개월간 옥살이를 한 이듬해인 1989년 결혼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안희정이가 반미 청년회 사건으로 10개월간 옥살이를 했다는 대목이죠. 반미 청년회 사건으로 10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그럼 반미 청년회가 뭘까요? 서석구 변호사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안희정은 1987년 반미 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뇌물 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1986년 10월 28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26개 대학교 2,000여 명의 학생들이 건국대에 모여서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발대식을 벌이다가 1,525명이 연행되어 1,287명이 구속되었다. 반미 청년회는 한국 사회를 미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보는 주체 사상을 그대로 따르는 반미 친북 반정부 단체다. 서석구 변호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반미 청년회가 미제 식민지 그를 봉건 사회로 취급하는 주체 사상은 김일성 사상이잖아요.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대로 따르는 반미 친북 반정부 단체.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구속당해서 10개월간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2003년 2월 13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씨,
안희정 씨는 당시 고려대 애국학생회 조직부장으로 이 사건은 이제 민족해방계열 주도로 애국학생투쟁연합을 결성하려던 일을 말합니다. 이 애국학생투쟁연합을 결성하려던 이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구속됐다. 그는 87년도에도 반미청년회 조직부장으로 구속됐다. 안 씨는 당시 전국을 돌면서 캠퍼스에서 우수한 학생 5명씩 점조직을 꾸렸다면서 이 조직이 전대협의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안희정 씨는 애국학생투쟁연합을 결성해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반미청년회 조직부장을 만들어가지고 구속이 돼. 이 반미청년회는 반미친북 반정부 단체인 것입니다. 주사파 사상을 따르는 단체인 것입니다. 동구리 카페에 게시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희정은 87년 반미청년회라는 조직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었다. 반미청년회는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 지하 조직이었다. 반미청년회가 주사파고 김일성주의 지하 조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는 반미청년회 관련 90년도에 하나봐요. 90노 762 판결에서 762호 판결입니다. 반미청년회는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확정적 인식하에 김일성의 소위 주체사상과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한 점의 의문 없이 그들 자신의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이념을 펴기 위해 구성됐다고 판시했다. 이거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반미청년회가요, 김일성 주체사상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한 점의 의문 없이 그들의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념을 위하여, 이념을 펼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 반미청년회고 거기에 조직부장을 안희정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99노 122 판결을 통해서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고려대 반미청년회, 안희정이 고려대 출신이잖아요. 반미청년회 조직부장이었습니다. 등 민족해방계열 주사파 학생운동권 지하조직이라 하여 반미청년회 등이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 지하조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99년도에도 이 사법부에서 판단 나기를 이 반미청년회는 김일성주의 지하조직이고 주사파 조직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미청년회는 고려대 애국학생회를 모체로 하는데 80년 12월 중순 홍익대에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한국민족 민주전선 한민전, 많이 들어봤죠? 한민전을 추종하는 반미청년 추진위회를 결성하고 88년 1월 정식 출범했다. 이거 좌익운동 변천사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거 주사파 따르는 완전히 반정부 단체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프리존 미디어 강길모 대표가요, 월간조선 2006년 12월 호에서 나는 주사파 지하조직 반미청년회 핵심 맹원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전향을 한 것이죠. 그리고 10여 명을 주사파 출신으로 언급했습니다. 반미청년회 이제 그 핵심 멤버들 10여 명. 반미청년회 교육책을 담당했던 강 대표는 강길모 대표가 이제 전향해서 이제 다 털어놨어요. 근데 반미청년회 교육을 담당했으니까 아주 핵심 간부였습니다. 2007년 4월 21일 인터컨티넨털 한국발전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자신이 교육시켰던 대표적인 주체사상 신봉자로 안희정을 꼽았다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반미청년회에서 그들을 주사파 교육을 시킨 담당이었는데 그때 대표적인 그 주사파 교육을 시킨 사람이, 그리고 그 주사파 사상을 대표적으로 신봉했던 사람이 안희정이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자기가 뭐 반미청년회 교육 담당이었으니까. 강 대표는 당시 안희정 최고위원이 노무현의 대북밀사로 북파한
북한과 접촉한 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안희정이 이제 새천년 민주당 거기 들어가가지고 최고위원까지 했죠. 그때 이제 노무현이가 대북 밀사로 이 안희정을 북한과 접촉하게 했습니다. 북한과 잘 통하니까. 같은 파니까. 거기에 이제 강길모 대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안희정은 위수김동,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위수김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게 위수김동이라고 그런답니다. 주사파는 그렇게 부르나 보지요. 위수김동을 외쳤던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전향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전향한 적이 없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특사로 갔으니 북측은 오냐 내 새끼라고 했을 것이다. 이 안희정이 위수김동을 외쳤는데 주사파 골수파였는데 그걸 다시 자기를 전향한 적이 없으니까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대북 특사로 갔으니까 북측이 오냐 내 새끼 하면서 얼마나 환영했겠느냐. 장군님이 바라는 것을 말해주면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권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김일성은 남한 권력을 친구로 이길 것이 분명하다. 그렇겠죠. 수사파상, 김일성 사상, 김정일 사상을 그냥 하늘 떠받듯이 떠받드는 사람이 여기에 남한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고 대통령에다가 그 핵심 멤버 오른팔 왼팔 전부 다 주사파가 꽉 잡고 있으니까 그 남한 권력을 자기 친구로 여길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당시 강 대표는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도 내부 코어 집단을, 이 코어라고 하는 건 핵심이라는 말이네요. 내부 핵심 집단을 반미청년회 출신의 주사파 지도 조직의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열린 우리당, 오늘날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죠. 또 국민의당이죠. 여기 이 사람들의 핵심 집단을 반미청년회 출신이 주사파 지도조직 인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안희정 같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들이 다 거기 딱 잡고 있죠. 확실한 인원만 해도 20여 명이다. 이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 전체 노선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기가 교육시킨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사상 교육시킨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아니까. 그들이 거기 지금 다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사단법인 한국자유연합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안희정 최고위원은 6.15 선언과 14선언의 열렬한 옹호자다. 이건 이제 북한을 도와주는 선언 말하죠. 그는 2008년 10월 1일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14선언에 대하여 북측으로서도 나름대로 양보하고 결단해서 이뤄낸 가장 최근의 최고 수준의 합의임을 이명박 정부는 있는 그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반북이잖아요. 반북. 이 안희정은 종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반북을 한 북한을 제대로 안 도와주고 이 6.15 선언, 14선언 이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북한을 다 도와줘야 되는데, 북한에 퍼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종북이니까 당연히 주사파니까 당연히 이런 말 하죠. 그 안 최고위원은 또 무조건 북한에게 퍼준 것이 그 대북 지원을 한 것이 최악의 폭정을 강화시켰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배가시켜온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좌파의 전형적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북한을 도와줘가지고 6.15 선언, 14선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해가지고 노무현 정권 이 김대중 정권에서 북한을 도와줘가지고 북한을 살려서 거기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냥 미사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 북한 주민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북한이 완전히 폭정을 행하고 있는데 북한 권력을 살려놨으니까. 근데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왜 안 도와줬냐고만.
좌파가 이렇게 전형적으로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희정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안희정이 비주얼 다이브 뉴스와 인터뷰한 것이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정이 답변합니다. 그 주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습니다. 참 말을 참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서 언뜻 들으면은 뭐 이게 뭔 말인지 뭐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아주 뭐 좋은 말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동성애는 개인의 인권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장려해야 된다는 거. 개인의 인권이니까. 인권이니까. 그걸 가지고 논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물었어요. 기독교 전체의 표가 두렵지 않으세요? 기독교는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철저히 리버럴입니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이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고 그들이 이제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동성애가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죄악적인 행위, 죄악의 행위다. 이렇게 기독교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안희정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동성애를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나는 거기에 리버럴은 자유라니까. 동성애 자유를 줘라. 동성애 그냥 하도록 이렇게 자유를 주지. 왜 그 동성애가 자꾸 죄라고 그러고 나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앞장서서 추진을 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 이것이 무서운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희정이 2월 6일에 보수 세력과도 대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언뜻 들으면, 야, 이 안희정이 이거 상당히 열린 사람이네. 응? 보수 세력과 이게 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와, 이 민주당의 이 뭐 종북수이 여기서 이제 벗어났나? 이 사람 이게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 좌파, 특히 극좌파가 우파를 박멸해 버리는 기본 전략일 뿐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이에 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이 있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이 이제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동구권 뭐 40여 개 나라가 공산화될 때 일어날 일들을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좌파, 공산주의자들과 우파,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갈라져서 서로 네가 옳은, 내가 옳은, 네 주장이 맞니, 내 주장이 맞니,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들은 뭐 그냥 막 다 죽여야 된다, 뭐 반동들을 막 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공산주의들이 그렇게 말 안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좌파, 우파 너무 따지지 맙시다. 응?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거 아닙니까? 좌파도 좌파 나름대로 애국을 하는 것이고 우파도 우파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길이 다를 뿐이니까 너무 좌파나 우파나 따지지 맙시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좌우 합작을 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응?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파가 말합니다. 우파, 당신의 아버지가 공산주의자, 그러면 그 아버지 부자 인연 끊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자식이 공산주의자면 호적을 파세요. 응? 공산주의자는 가족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우파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들을 때, 야, 이게 뭐 공산주의 잘 모를 때잖아요. 그때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지 모를 때니까.
공산주의 그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뭐 그냥 지상낙원이 올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뭐 그냥 부자 인연을 끊어라, 뭐 호적을 팔아, 공산주의는 가족이 아니다 이러니까 우파 말 안 듣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 이 좌파가 좋다. 좌파 우파 너무 따지고 뭐 따지고 싸우고 뭐 이러지 말고 우리 서로 합쳐서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만들면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냥 공산주의 운동에 확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을 많이 찍어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분명히 좌우 합쳐가지고 정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1년 지났는데 우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요. 그 정권에 참여한 우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1년 좀 지나니까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뭐 들어가서 절대 뭐 활동 못하게 뭐 발언권도 안 주거나 뭐 의견도 안 들어주고, 뭐 우파는 뭐 있으나 마나 뭐 완전히 좌파들이 똘똘 뭉쳐서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좌파가 하는 일을 이렇게 제동을 거는 사람은 테러를 해서 암살을 해봐.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테러하죠. 뭐 그냥 교통사고로 뭐 이런 유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좌파가 딱 잡아요. 그것이 40개 나라에서 똑같이 다 일어난 거예요. 공산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좌우 합작입니다. 이것이 뭐 좌파들이 말하는 대연정입니다. 대연정. 좌우 합작하면 옛날에 한번 이게 자기들이 사기 쳐먹은 거 드러나니까 좌우 합작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대연정. 얼마나 좋아요. 크게 우리 연합해서 정치를 한번 해보자. 응? 정치를 한번 해보자. 응? 서로 협치를 합시다. 안희정 그러잖아요. 협치하자고. 협치.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협치라는 것이 자기들이 일단 우파를 끌어다가 정권을 잡은 후에 우파를 제거하고 자기들이 딱 틀어잡고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협치죠, 말은. 그 문제는 그동안 이제 뭐 노골적으로 막 종북 사상을 얘기하고 노골적으로 막 공산주의 말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막 제일 싫은 사람, 제일 투표하기 싫은 사람이 문재인이 1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좌파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문재인이 대타를 써야겠다. 그래서 안희정을 그동안 아주 온건한 좌파로 이렇게 잘 키워낸 거죠. 안희정도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어요. 주체 사상 딱 숨기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온건한 우파가 좌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연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 이 충청도 이게 대전에서 갔더니까요. 태극기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그랬대요. 안희정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 안희정은 괜찮은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파가. 태극기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안희정은 괜찮다고 얘기한다. 이 대연정이 얼마나 무서운 좌파의 계략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럼 안희정이 진짜 사상이 바뀐 게 아닐까요? 안희정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뭐 과격한 말 한 것도 없고 뭐 그냥 종북주의 그런 말 한 것도 없고 그냥 얼마나 이렇게 도지사 하면서 이렇게 잘 했나요? 그러니까 뭐 사상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대연정 하자고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 좌파가 자기 사상을 버렸으면 확실한 버린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공개적으로 전향 의사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전향 의사. 아까 그 좀 이따 이제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이렇게 해서 좌파였는데 나는 이제 우파가 된다. 나 이제 좌파를 버린다. 이렇게 전향서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희정은 전향서를 발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여전히 주사파라는 거예요. 여전히. 단지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안희정의 주사파 교육을 시킨 강길모 씨가 주사파에서 전향한 후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안희정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안희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쳤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위수김동을 외친 것이 잘못됐습니다. 나 이거 포기합니다. 이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강길모 스님 그 말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파가 됐거든요. 안희정이 그의 사상을 포기한 적 없어요. 주사파 사상 포기한 적이 없어요. 김일성 주체주의 사상 포기한 적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부드러운 이미지 속에 생글생글 웃는 웃음 속에 그것을 다 감추고 있는 발톱을 웃음 속에 다 감추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20여 년 동안 김대중 씨 밑에서 좌파 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김준회 씨가 좌파의 3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난번 여기 대전 태극기 집회에 와서 연설하는데 좌파의 3가지 원칙, 불변의 원칙, 제가 좌파였기 때문에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 다양성의 원칙. 둘째, 임기응변의 원칙. 세 번째, 불포기의 원칙. 좌파는 다양성의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하다 안 되면 이걸로 하고, 이거 하다 안 되면 이걸로 하고, 요거 하다 안 되면 요걸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하다가 안 되니까 안희정 같이 반대로 싹 한다. 좌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이렇게 추구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탈취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임기응변으로 싹 넘긴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과거에 김일성 주체주의 사상을 따라가지고 김일성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기로 하고 그렇게 막 그냥 떠들어대고 북한과 그렇게 친하게 하고 북한이 오냐 내 새끼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그냥 어떻게 다 뭐 희석시켜서 없애버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아주 애국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임기응변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포기의 원칙. 절대 자기들의 혁명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 좌파는 절대 다양하게 하고 임기응변을 하고 막 하면서 혁명 노선, 민중민주주의 혁명 노선, 공산주의 혁명 노선 절대 불포기의 원칙. 안희정도 똑같이 그런 원칙을 지금 가지고 있는, 다만 그것을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아주 중도파인 것처럼 지금 위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안희정이 쓴 책 제목 보신 적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요 쉽게 볼 수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안희정의 함께 혁명 그래 돼 있어요. 안희정의 함께 혁명. 안희정이 전향을 한 사람이면 이런 제목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쓸 수 없죠. 이 혁명이라는 말은 극좌파와 극우파가 쓰는 말입니다. 극좌파와 극우파. 이 제대로 된 우파, 제대로 된 우파, 제대로 된 좌파는 이런 말을 그냥 건전한 우파, 건전한 좌파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혁명.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안희정은 주사파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민중민주주의 혁명이잖아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잖아요. 노동자 혁명이잖아요. 노동자 혁명. 부자를 다 때려잡는 혁명. 그걸 하고 싶죠. 제발 그렇게 하고 싶죠. 왜? 자기는 주사파니까. 근데 그것을 아주 부드러운 웃음 속에 싹 감추고 이 혁명이 마치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죠. 안희정이 말합니다. 웃으면서. 나는 보수파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대연정을 합시다. 우파와 좌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다스립시다. 그럼 이게 우파할까 좌파할까 중도파들은 야 좋다 참 넘어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럼 만에 하나라도 안희정이 이제 우파와 대연정을 해가지고 우파의 힘을 빌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대연정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분명히 1년, 2년 지나면 다 우파를 다 숙청해버리고 자기들이 틀어 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좌파의 불변의, 불포기의 원칙이거든요. 불포기. 혁명, 민중민주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혁명,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불포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보다 안희정을 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희정의 웃음 속에는 무서운 발톱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정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정보를 알려주실 때는 출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출전이. 어떤 신문에, 어떤 보도에, 이렇게 또 누가 어떤 책에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그걸 소개하지. 그런 근거 없이는 소개해도 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전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극기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응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막 후원금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좀 후원금까지 받으니까요, 진짜 책임감이 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걸 뭐 준비해서 하는 것도 좀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 좀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이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 후원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방송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 장비 이 카메라로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 화질이 좋지 않고 또 카메라 이 뷰파인더 있죠? 이거 액정 화면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안 보이니까 막 카메라 여기다 눈에 대고 막 하다 보니 카메라가 막 흔들리고 막 화면이 막 잘려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참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는데 이게 정말 좀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좋은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이제 구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소니 비디오 카메라 싸게 파는데 저렴하게 파는데 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시는 분이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헌법재판소 앞에 살다 보니까 헌법재판 할 때 자주 참석을 했다 그럽니다. 그 참석해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저 국회 쪽에서 야당 쪽에서 그냥 확 기운차게 나가고 막 그쪽 분위기로 탄핵 인용 쪽으로 막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분위기가 점점 더 탄핵 기각 쪽으로 나오고 이 대통령실 변호인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변론을 잘하고 그 상대방의 그 야당 측의 그 주장을 아주 그냥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반박을 착착착착 하니까 저쪽이 완전히 밀려버리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들도 느낄 정도라고 그래요. 자기도.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분이 또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정보를 또 줬는데 그런 정보에 의하면은 이제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재판 분위기를 볼 때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 탄핵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놓으면 안 되죠.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야당이 자기들에게 불리해진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을 알고 지금 총동원령을 지금 내리고 촛불 집회 지금 하겠다 그러고 대보름 집회를 하겠다 그러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절대 마음을 놓으면 우리에게 유리해졌다.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더욱 많이 태극기를 들고 탄핵 심판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기각 선고가 내리는 그날까지 태극기를 계속 흔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걸 몰라가지고 어디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그러는데요. 이제 인터넷을 보면 이제 어지간히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의 태극기 집회가 언제 있는지 알려면 창원 태극기 집회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보면 거기에 창원 태극기 집회가 언제 어디서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대전 태극기 집회, 서울 태극기 집회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참석을 하시면